안녕하세요. 케이팝과 제이팝 그리고 음악 방송을 리뷰하고 있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큰 주가 조작 사건이 일어나서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엄청 유명한 연예인인 임창정 님이 연루가 되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임창정 님은 Yes I Am 엔터의 대표시죠. 걸그룹 미미로즈를 제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과연 미미로즈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냥 임창정 님을 비난하고 남의 일처럼 바라보면서 여보 세령나야 이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건을 심각하게 살펴봤거든요. 이렇게 큰 돈은 전 없지만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그리고 이런 투자 사기 위험성이 굉장히 많은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내 돈이 아니라 저렇게 남의 돈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일단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별다른 호재 없이 3년간 우상향했던 6개의 회사의 주식이 별다른 또 이슈가 없이 연속으로 하한가를 맞아서 그 3년간 올랐던 돈 다 뱉어내고 7조 이상의 자금이 사라진 사건인데요. 여기에 주가 조작의 배후로 H투자자 자문사 이 회사가 지목이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회사의 사업을 홍보를 했던 임창정 님도 같이 지목이 된 거예요. 이 임창정 님은 자신이 투자자였으며 이번 일로 피해를 본 사람이라고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H투자자문회사에서 본인의 Yes I Am 엔터에 지분 확보를 명목으로 50억 그 투자를 받았고, 이런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에서 본인이 그 회사에 홍보도 해주고 자신도 이후에 30억을 재투자했다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임창정 님이 신분증까지 맡기면서 30억이나 투자한 배경, 그리고 그 회사의 운용자금 1조 돌파 축하 파티에 참석했던 사건, 그리고 다른 연예인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는 거, 그리고 그 회사의 VIP 투자 모임에서 축사를 맡았다는 것으로 임창정님은 피해자가 아니라 조작을 알고 가담했다는 비판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임창정님이 이 회사가 주가 조작을 하려고 했었는지까지 알고 있었는지와 또 그것과 상관없이 피해자로 볼 수 있는가라는 건데요. 저는 임창정님은 이 회사가 정말로 건실한 정상적인 투자 회사였다고 생각을 하고 협력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이제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결국 주가 조작 사기단이었다면 임창정님은 모르고 했어도 이들의 사기를 홍보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공범이 돼버리는 결과인 거예요. 보이스피싱의 배달 책들도 공범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몰랐어도 본인도 가담이 된 상황, 그리고 사기와 무관하게 신분증과 계좌를 남에게 넘기는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이라서 그 부분은 처벌을 받으시겠죠. 제가 일단 임창정님이 사기인 줄 모르고 가담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일단 임창정님이 이들과 접촉을 하고 30억을 맡긴 시점이 최근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을 임창정님은 작년 말부터 알게 돼서 올해 초에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임창정님은 마지막에 들어가서 완전 설거지를 당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미미로즈를 리뷰하면서 이미 이야기를 했던 내용인데, 임창정님은 개인 능력이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에요. 노래에서 대상을 받고 백상예술대상에서 최우수 연기상도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유일무이한 기록이고요. 살펴보면 더 엄청난 커리어가 많아요. 일단 노래, 예능, 연기에서 모두 탑을 찍은 사람이고, 특히 노래 커리어가 대단한데 20여 년 동안 그 가수로 활동하면서 내는 노래가 계속 1등을 했었어요.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거를 10년도 아니고 20여 년 가까이 했다는 거. 근데 가수에서 은퇴를 하고 6년간 공백기를 가지고 다시 복귀를 하는 거죠. 그러면 25년 차 가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복귀 이후에도 다시 정상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0년이 다 돼가는데 가수 활동으로서 계속해서 히트곡을 내는 정말 대단한 가수인데, 임창정님은 본인이 작사 작곡에도 일찍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성적도 좋아요. 그러니까 창작 능력에서도 성공을 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사업도 잘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 분야에서 다재다능하면서도 그 능력들이 다 출중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갑자기 케이팝이 성장을 하면서 본인이 신경도 쓰지 않던 사람들, 그리고 본인보다 능력이 별로라고 생각했던 제작자들이 엄청나게 성공을 하고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임창정님은 본인이 더 뛰어나고 본인이 하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저작권들까지 팔아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차리고 케이팝 아이돌 제작을 한 거예요. 이분이 워낙 발도 넓어서 양현석, 방시혁,
용감한 형제 등 그런 사람들을 쭈구리였던 시절부터 다 봤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런 내적인 자신감과 포부를 가진 상태에서 자신의 회사에 50억을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야, 아직 아무것도 없는 저런 작은 회사에 50억을 투자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데 거기서 사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임창정님은 오히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은 자신이 생각했던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 50억은 엄청 큰 투자가 맞는데 나는 이 회사 50억이 아니라 500억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본인은 능력이 출중하고 앞으로 이 회사를 크게 성공시킬 포부가 있는데 그것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사기면 그냥 뻥카를 치고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실제 변호사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계약서를 쓰고 50억이라는 큰 돈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기라고 생각했겠어? 그러니까 임창정님은 와, 이제부터 내가 진짜 가치를 인정받아서 회사가 성장하라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회사가 SG증권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투자 회사였고요. 운영 자금이 1조나 되는 회사인 거예요. 임창정님이 1조 파티에 참석한 것은 이 회사에 30억을 투자하기 전이었다는데요. 임창정님도 그 전에 이 회사에서 어떤 회사인지 계속 알아보고 간을 보고 있었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파티에도 참석해서 이런 회사가 어떤 회사고 어떤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진짜 제대로 된 회사가 맞나 계속 간을 보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 회사는 그런 걸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임창정님한테 계속 그럴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엮은 거죠. 어쨌든 임창정님이 알고 보니까 막 골프장도 가지고 있고 주류 사업도 하고 있고 운용 자금이 1조가 넘고 거기에 뭐 증권사의 회장, 서울도시가스 회장 등 엄청난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임창정님이 이 회사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 상상이나 했을까? 사람들은 임창정님이 이 회사의 유튜브에도 막 나가고 VIP 투자자 모임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발언을 했다고 사기인 걸 알고 했었다, 뭐 빼박이다 이렇게 말을 하시지만 저는 이게 오히려 임창정님이 이 회사가 사기를 치는지 몰랐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임창정님은 지금 가수 활동만으로도 1년에 몇 억은 계속 벌 수 있는 사람이에요. 벌고 있는 사람이고 워낙 히트곡이 많잖아요. 그래서 콘서트가 잘 돼서 콘서트에서 계속 캐시카우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이돌 사업을 하겠다고 회사까지 차린 사람이죠. 이 사람은 연예계에서 30년을 버틴 사람이거든요. 본인 이미지가 매우 중요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이미지만 지켜도 매년 수억은 계속 벌 수 있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기를 치려고 사기에 가담하려고 했다고 하면 본인이 사기에 가담하고 싶어도 본인이 투자했다는 것은 어떻게든 철저히 비밀로 하려고 했을 거고 돈만 넣었을 거죠. 근데 본인이 스피커 역할을 자처해서 뭐 투자자들을 더 끌어서 투자 금액이 늘어나니까 본인이 사기를 칠 때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이다. 그 얻을 이익보다는 본인의 연예인으로서 이미지를 지켜서 매년 수억씩 버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걸 당연히 알고 있죠. 근데도 저렇게 스피커로 나선 것을 보면 진짜 이 회사가 건실하고 제대로 된 회사라고 완전 속은 것 같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너무 멍청이었어. 그래도 사람들은 신분증까지 맡기는 것은 당연히 정상적인 투자가 아닌데 여러 사업까지 했던 사람이 신분증까지 맡겼다는 것은 적어도 이들이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눈치를 챘을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랬을 가능성도 있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전 사기꾼의 무서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들이 타깃으로 한 6개의 주식은 그냥 몇 달 작업을 한 게 아니라 무려 3년을 작업을 한 거예요. 이들이 3년간 차트를 딱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서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정상적인 상장사의 주식을 3년간 우상향을 시킬 수 있는 사기단이 세상에 존재할 거라고 상상이 되겠어요? 거기에 이들에게 돈을 맡기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의 막 고수들 그리고 큰 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저평가가 된 주식을 투자해서 엄청난 수익률을 내고 있다. 거기에 우리의 장점은 큰 금액을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이런 투자에는 금액의 상한이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운용 자금이 크면 매수 매도가 하기가 어려우니까 엄청나게 큰 운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그 대신 굉장히 장기간 투자를 해야 된다. 갑자기 큰 금액이 중간에 빠지면 플랜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런 신분증, 그러니까 계좌를 일임하고 우리가 사고 파는 건 무조건 통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증권사의 회장님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다. 이제 큰 손들은 다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꼬시는 거예요. 임창정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50억을 투자 받았어?
거기에 30억 정도는 재투자를 해서 만약에 막 손실이 나서 반토막이 돼서 15억이 날아가도 투자받은 돈이니까 괜찮은 도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 그런 신분증을 맡기는 것이 꺼림칙하지만 증권사의 회장들도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회사가 그리고 운용하는 자금이 1조가 넘어. 그리고 수익도 진짜로 내고 있고 막 3년간 수익을 내고 있어. 그러니까 나 같은 회사에 50억이나 투자할 수 있겠구나. 50억은 껌이구나, 이 회사는. 그래서 더 친밀해져서 더 큰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고 나는 그런 투자를 바탕으로 진짜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큰 손들은 다 저렇게 투자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근데 그 30억으로 2.5배 레버리지를 투자를 해서 임창정님이 그 이상의 빚을 져버린 거죠. 이해 못할 유치한 일들이 있을까 비웃었었지. 이런 부분들이 사기꾼이 노리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을 딱 찔러서 살살 긁는 거죠. 지금 결국 기사에는 뭐 임창정님을 믿고 투자했다라고 나온 분이 가수 박혜경 분인데 그것도 오보라고 하죠. 근데 박혜경님도 내용을 보면은 참 대단한 게 박혜경님이 예전에 굉장한 히트곡을 가진 유명한 가수인데 이분은 이제 최근에는 히트작이 없잖아요. 활동도 없고. 그러니까 일도 없고 회사도 없는 상태인데 이 사람들이 그 점을 노려서 전속 계약을 하자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미 임창정님 회사에 투자를 해서 지분을 확보했으니까 본인들이 예스IM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니까 이 예스IM에서 제작을 해주겠다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혜경님 입장에서는 실제로 지분을 갖고 있고 임창정님이 세운 회사야. 그러니까 믿고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혜경님도 다른 데서는 계약 요청이 안 오고 본인은 활동하고 싶은데 활동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 점을 노려서 물고 들어갔다는 거. 근데 문제는 이제 임창정님은 본인이 실제 속았어도 이런 다른 투자자들에게 만약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부분들이 나오겠죠. 에게도 존재할 이 끔찍한 날들은. 근데 문제는 이제 미미 로즈인 거예요. 예스IM은 최근에 남자 아이돌 오디션도 진행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임창정님이 이렇게 50억을 투자받았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남자 아이돌 프로젝트도 진행을 한 것 같은데 그 프로젝트는 이번 사건의 여파로 이제 중지가 되었거든요. 그러나 미미로즈는 7월 컴백을 예정대로 진행을 한다고 하거든요. 사실 임창정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캐시카우가 잘 되는 연예인이에요. 이상민님처럼 방송과 그냥 사업을 통해서 빚을 갚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번 사건 때문에 좀 개런티를 낮추면 콘서트 행사를 다니면서 노래만 해도 빚은 몇 년 안에 갚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몇십억을. 근데 문제는 이제 이미지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미미로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미로즈가 작년 9월에 데뷔하고 나서 주목을 받은 몇 가지 사건이 있거든요. 먼저 임창정 걸그룹이라는 타이틀로 주목을 받았고요. 임창정이 소주 한 잔의 저작권을 팔아서 만든 걸그룹, 그리고 임창정님이 200억이나 투자해서 만든 걸그룹 등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었어요. 근데 다 긍정적인 주목이 아니었죠. 거기에 임창정님이 뛰어난 연습생들은 큰 회사로 가고 우리 회사로 안 온다 이런 발언을 해서 그럼 미미로즈 멤버들은 뭐야 이렇게 기를 죽이는 사건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 주가 조작 사건으로 또 미미로즈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되는 건데요. 제가 이미 미미로즈의 데뷔 앨범을 리뷰했었는데 사실 임창정님이 아이돌곡을 만드셨는데 이 제작 능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물론 아이돌곡을 10년 이상 먼저 제작한 지금 4대 기획사의 작곡가들이나 뭐 외국 작곡가들만큼은 아니지만 임창정님의 작곡 능력이 나쁘지 않다는 것 정도는 증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막 경쟁을 해야 되는 신인 걸그룹 사이에서는 괜찮은 곡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이 팀의 멤버들도 나쁘진 않아요. 이거는 제 경험의 산물인데 팀의 이미지가 멤버들의 비주얼을 정하거든요. 지금 미미로즈의 멤버들 비주얼이 제가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면 그건 아니야 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는 미미로즈가 인기가 없어서 그렇게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제가 이건 수도 없이 경험한 건데 하이키가 인기를 얻기 전에 제가 하이키를 추천하면 근데 멤버들의 비주얼이 아쉽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50-50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지금 평가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심지어 에스파도 데뷔 직후에 인기가 없던 시절에는 SM에서 나온 팀들 중에서 멤버들이 가장 평범하다는 평가였어요. 근데 지금 에스파가 비주얼 대장팀이 됐죠. 그러니까 미미로즈가 어쨌든 주목을 받고 만약에 인기를 얻게 된다면 지금 뭐 인효리, 한예원, 최현재 이런 멤버들은 이쁘다고 재평가를 받을 거예요. 제 생각에. 최현재 신비랑 엄청 닮았죠 근데. 그리고 멤버들의 뭐 노래나 춤 실력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스타일링이 힙하지 않았고요. 좋은 곡이었지만
지금 이런 걸그룹 경쟁 시대에 히트를 치기에는 충분한 곡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 팀은 조금만 더 개선하고 어떤 포인트가 잡히면 잘 될 수 있는 팀이라고는 생각은 했어요. 거기에 뭐 임창정 걸그룹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대신 그 임창정 님이 유명한 사람이어서 말도 안 되게 여러 방송에 나갔죠. 신인 걸그룹 치고는. 그러니까 그만큼 또 플러스 홍보가 되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혹시 시그니처라는 아이돌 팀 아세요? 시그니처도 모르니까 뭐 클로이라는 멤버는 아예 모르시겠네. 아시는 분 있네. 타임드 호텔 보셨죠? 맞네. 요즘 저에게 그 시그니처의 클로이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칭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었었거든요. 뭐 아예 모르던 사람들이. 근데 클로이가 엄청 이쁘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뭐 그런가? 뭐 너의 취향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타임더 호텔이라는 예능에 나오고 있어요. 그게 지니어스랑 거의 비슷한 두뇌 예능인데 거기서 클로이가 잘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도 한번 클로이가 어떻게 나오나 하고 보려고 봤는데 일단 방송이 진짜 재밌어요. 그 지니어스를 꼭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클로이가 잘하기도 하고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든 생각이 와, 연예인에게 노출은 진짜 중요하구나. 저는 시그니처를 뭐 리뷰를 하고 또 계속 이제 곡이 나오면 봤었는데 그 멤버들 중에서도 클로이에게 관심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근데 클로이가 학벌이 좋아요. 그 미시간 대학교 출신인데 그래서 저 두뇌 예능에 픽을 받은 것 같은데요. 저 예능을 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클로이에 대한 이미지와 저 예능을 본 사람에 대한 클로이의 이미지가 정반대다. 그러니까 연예인에게 있어서 그 노출의 기회가 굉장히 소중하다. 물론 기회를 받아도 그 소사이어티 게임에 나와서 1화의 광탈한 뭐 남이춘님처럼 기회를 못 살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회가 있어야 잘하기라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임창정님의 이미지가 저렇게 주가 조작범이 되어버리면 임창정 걸그룹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이 팀이 이 이미지를 극복하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팀이 SIM 말고도 토탈셋이라는 회사랑 공동 매니지먼트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까지 토탈셋은 제작은 안 하고 연예인 매니지먼트만 하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그 트로트 신동이었던 오유진님과 계약을 해서 앨범 제작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 팀을 그냥 토탈셋에 아예 넘기고 토탈셋은 이 팀이 지금 인기가 없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게 임창정님 때문에 피해를 본 걸그룹이다라고 스토리텔링을 가져가면서 제작을 잘하면은 기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좋은 곡을 받쳐주면 지금보단 가능성이 올라갈 스토리텔링은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이 팀의 멤버들이 지금 엄청 어린 게 아니라서 지금 팀이 해산된다고 해서 멤버들에게 좋을 것 같진 않거든요. 아직 해본 게 너무 없는 멤버들이라 그러니까 진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참고로 임창정님이 회사를 세우면서 뭐 건물을 구입해서 200억이 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뭐 건물도 있고 어차피 투자받은 50억 중에서 그게 까이고 뭐 70억 80억 빚이니까 빚은 한 2, 30억이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뭐 건물 팔거나 아니면 임창정이 열심히 콘서트에서 돈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 건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건물이 본인이 있었으면 저작권을 팔지 않았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임창정님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은 파주에 있는 회사 사무실 뿐인데 그것도 거의 다 빚이고 비싼 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200억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냥 허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진짜 이제 열심히 벌어서 빚은 갚아야 되는 상황. 그래서 저는 빚은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래 안 걸리게. 어쨌든 근데 미미로즈는 좀 걱정이 되죠. 그리고 유튜브에 그 기사가 뜨기 전에 임창정님이 주가 조작에 알고 가담했다고 막 내부 정보를 써놓은 듯한 댓글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저거는 그럼 임창정님이 진짜 알고 했네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저거는 그냥 그 투자자문 회사에서 뭐 직원으로 아니면 알바로 일했던 사람이 어그로를 끈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면 다 아는 척 써놨는데 내용들이 점점 공개되니까 거의 다 틀린 내용이더라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거는 여보 세령나야 이겠죠. 근데 제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좀 섬뜩한 이유는 제가 만약에 이런 일에 걸렸으면 저도 당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유튜브에 그 뒷광고 논란 사건 없었으면 지금이나 아니면 제가 당시에 유튜브를 하고 있어서 그 뒷광고 제안이 들어왔으면 저는 했을 것 같거든요. 솔직하게. 그냥 광고 시장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고 공중파에서도 다 뒷광고 하는데 뭐 유튜브라고 뒷광고가 문제가 되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건을 이렇게 미리 간접 경험을 하니까 저건 위험하구나 라고 인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도 제 채널에 누가 30% 지분 정도 사겠는데 5천만 원 준다고 하면 저는 혹했을 것 같아. 사람들이
야, 이딴 채널에 5천만 원 준다고 하면 의심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텐데 나는 이게 웬걸? 내 유튜브는 한 5억의 가치가 있지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럼 얘네들은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꽁돈을 날리나라고 봤더니 막 유명 크리에이터 분들도 소속돼 있는 MCN도 운영하는 회사야. 그러면 나는 이제까지 나는 진짜 내가 직접 생각한 것만 리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기사 짜집기 하고 뭐 내 영상 보고 내용 퍼가갖고 지 얘기인 양 하고 그러면서도 나보다 조회수도 잘 나오고 돈도 많이 버는데 드디어 나도 가치를 인정받고 MCN까지 들어가서 떡상의 길로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 회사가 보니까 코인으로도 돈을 벌고 있어. 코인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돈도 번대. 그럼 이렇게 보겠죠 내가. 우리가 코인 위험한 건 다 알잖아. 근데 이건 내가 직접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코인을 만들어서 사기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얘들한테 투자를 하는 거야. 근데 뭐 AI로 이렇게 돈을 번대. 그래서 보면은 코인으로 돈 벌기 힘들다더니 돈 버는 놈들은 다 저렇게 하는 거구나. 코인은 저렇게 해야 돈 버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내가. 그래서 어차피 5천만 원 꽁돈인데 한 반만 넣어볼까? 그리고 나서 뭐 이 회사가 MCN도 하고 있으니까 이 회사 유튜브에 나가서 내가 홍보하거나 이 회사의 다른 그 소속돼 있는 유튜버랑 합방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도 걸렸을 것 같은 거야, 이렇게 걸리면. 근데 이번 일을 봤으니까 이제 이런 수법에는 안 걸리겠죠. 임창정님 욕하려고 좀 어그로 끌려고 이런 글을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임창정님 때문에 인기가 높아지고 있던 미미로즈가 망했다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이야. 미미로즈가 반응이 오고 있었다고? 이건 미미로즈를 진짜 2번 죽이는 거죠. 진짜 세상에는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미미로즈를 알고 있었나? 미미로즈에 관심이나 있었을까? 근데 이 사람이 커뮤니티에 이런 글을 쓰는 건 그냥 커뮤니티에서 조회수 높이고 댓글 좀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이상의 이 사람이 얻을 건 없잖아. 근데 커뮤니티에서 댓글 받는 게 뭐라고 그 관심을 받으려고 이런 글들을 써? 근데 어쨌든 진짜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면 미미로즈의 다음 컴백이 많이 관심은 받겠죠. 부정적인 이슈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퀄리티로 승부를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도 나오면은 관심을 가지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